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코리안 더비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에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울버햄튼은 지난 홈경기에 이어 원정 경기까지 또다시 토트넘을 제압하는 더블을 기록하였고 왜 자신들이 닭 잡아먹는 늑대인지를 증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코리안 더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경기 전 손흥민과 황희찬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한국 관중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 경기가 코리안 더비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에 따르면 이날 경기장에 3-4천 명의 한국 관중들이 몰려왔다고 하였죠. Spurs went into their game against Wolves having scored in 36 consecutive Premier League games. The last time they failed to find the net was against Wolves last March. Watching this one, Conor McNamara. Sung Hyun-min makes his first Tottenham start since New Year's Eve. Hwang Hee-chang was a doubt for this one with a calf injury, but he has made the starting 11 for Wolves. Ange Postecoglou makes 4 changes in all from Tottenham's win over Brighton here last time. Both first-choice fullbacks Pedro Porro and Destiny Udogie picked up injuries of the week. Emerson Royale and Ben Davies step in today, as well as the return of son Yves Bissouma makes his first start for Tottenham since mid-December. Mateus Cunha has been Wolves' main goal threat lately, but he's absent for this one, making Hee-chang Hwang's return very well timed. That's the visitors' only change from their defeat.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했지만 울버햄튼은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렸고 포로와 우도기 등 주전 수비수를 잃은 토트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우도기와 포로는 엔제볼 측면의 핵심으로 좌측의 우도기는 손흥민, 우측의 포로는 쿨루셉스키와 호흡을 맞추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리그 기준 우도기는 2골 3도움, 포로는 7도움을 기록 중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코리안 더비, 전반 6분 황희찬 선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토트넘 비카리오 키퍼가 선방한 세메도의 슈팅을 다시 황희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대 위로 벗어나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전반 42분 결국 울버햄튼의 선제골이 먼저 터졌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사라비아가 킥을 시도했고 공은 토트넘 수비진이 아무도 막지 못한 주안 고메스에게 흘러 고메스가 프리헤더를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끝난 전반전을 마치고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1분 토트넘의 드로잉 공격 당시 쿨루셉스키가 공을 이어받아 좋은 퍼스트 터치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 다리 사이로 침착한 골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점의 균형은 후반 17분 울버햄튼의 역습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고메스였는데요. 고메스가 걷어낸 공을 네트가 그대로 상대 진영까지 질주했고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던 고메스에게 컷백을 내주어 그대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1 울버햄튼의 값진 원정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과 황희찬 둘이 싸웠나? 경기 중 한 번도 서로에게 패스를 안 해가지고 경기 시작 전 양팀이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황희찬 선수를 안아주며 서로를 다독였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두 선수가 자리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분대장과 소대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같네요. 경기 후 황희찬 선수는 코리안 더비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손흥민 선수를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코리안 더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또 세계 최고의 선수와 코리안 더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또 많은 한국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쉽게 골은 저희가 넣지 못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그런 좋은 모습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신 분들께 꼭 감사드리는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경기 후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복귀로 토트넘을 상대하기 어려웠지만 황희찬 선수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 공간을 만드는 전략이 통했다라고 했죠. Maddison back in the team, Son back, the attacking subs they were able to make. It's a top win that the lads have managed to produce today and get to enjoy another fantastic moment with the Wolves fans at the end. How we look like getting it, you know, we created some. Obviously, we were a counter-attack threat with Pedro's pace and Chani and Rayan being able to join in.
But we were more than that as well when we had the ball. 한편 손흥민 선수는 아직도 손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통증이 느껴져서인지 계속해서 손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특히 인터뷰에서는 손가락이 심각하게 부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영상의학과 의사에 따르면 손가락이 붓는 현상은 뼈와 뼈를 양 사이드에서 이어주는 인대가 끊어져 주변으로 물이 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손가락 탈구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데 테이핑 이후에도 탈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는 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될 때마다 일부 이강인 팬들은 손흥민 선수 SNS에 악플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아프지도 않으면서 카메라만 돌면 손가락을 만진다느니 부상을 빙자한 정치질로 팀을 와해시킨다느니 주장으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느니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오히려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경기 내외적으로 멘탈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 네티즌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주장이면 주장답게 행동하라는 말은 그동안 국가대표라면 어떤 일도 제쳐놓고 헌신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선수 본인도 이강인의 항명 이후 자신이 국대 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는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었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심적으로 고통받을 당시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막내 라인은 요르단과의 경기 전 물병 세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만약 이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았다면 더 이상 자신이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싶었겠죠. 반면 국가대표에서 받은 상처를 보듬어준 것은 토트넘이었는데요. 토트넘 동료들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손흥민을 우리의 주장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당시 장면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We saw when you came back in, everyone straight in to give you a huge hug and welcome you back. How's it been? Oh, crazy, good. It was a good feeling. Obviously, I miss the players that I worked for almost 6-7 months together, which is just obviously was for me to living in a very important time. It was very painful also, but also part of half part of myself. I want to be part of a national team as well. So, but as soon as when I come back, they give a biggest hug that time, which is I needed, and everybody was giving such a warm hug, welcoming hug, and so good. It was just everybody just lift me, and tough week, but with the players, with the fans, with the staff, with the coaching staff, everybody, and they lift me up so well, and that's. 일부 이강인의 팬들은 손흥민의 주장 자격을 두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토트넘 동료이자 핵심 선수인 메디슨은 손흥민과 같은 위상을 지닌 사람이 주장이라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He's probably loud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I think he's actively trying to. Because people listen to him because he's such a great player, you know, especially the young lads. Got a lot of injuries at the minute. A lot of young lads are training with us and involved in matchday squads. If Sonny's talking, they're listening. He's just got a nice aura and a big personality, big player aura. Comes alive in big moments and has. 대표팀 막내뻘 선수들이 주장에게 대드는 사건은 손흥민 선수도 처음 보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막내이던 시절에는 선배들이 쉴 때 물병을 나르는 것은 기본이었고 선배인 이영표 선수를 무등을 태워 리스펙하거나 기성용 선수 호텔방에 물배달 룸서비스를 하며 또 박지성의 개인 비서 역할을 자처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원팀이 되기 위해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Still young guys, but on the pitch they are like hunters. But off the pitch they are still childish, but still amazing group that are having such a warm heart. It's not everywhere like this, you know. So, but we have an amazing group of players, also human being, which is just like fantastic. Is that important to you as a captain to have a group of people around you that are good people as well as great players? Yeah, 100%, because it is just make it like piece of puzzle, you know. So I think, I think be a great footballer. Yeah, everybody is a great footballer when you play in the Premier League. But human being, everybody is different. But having in this group is make so much easy job for me. You know, just handling not many things, and everybody is a very in positive mood and great laugh and great banter as well. Funny, and they make me happy. So having this group is just incredible proud and happy.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상황이 완전 반대였던 국대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편 일부 이강인 팬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들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PSG 경기 전 포스터에 그동안 메인이었던 이강인의 사진을 이번엔 내렸습니다. 또한 이날 이강인은 선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왼쪽에 고정시켜 놓았던 이강인의 선발 유무 정보도 빼놓았죠.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이강인의 24시간짜리 반성문이 아닌 진실된 반성과 깨달음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강인 팬들이 우리 강인이 많이 반성했어요 라는 글 말고요. 한편 지난 한국 대표팀 수석 코치로 복무했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는 오스트리아 귀국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충격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시안컵 졸전의 원인을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때문이라고 콕 집어 언급한 것인데요.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 차잉퉁에 기고한 자신의 칼럼은 마치 하나의 변명문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저는 위르겐 클린스만과 한국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며칠 동안 상황이 우리에게 다소 빡빡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엄청났는데 그는 항상 우리를 지지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참 유감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출발 이후 13경기를 무패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이 1960년 이후 첫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우리의 꿈을 준결승에서 앗아가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팀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톱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주먹 다짐으로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훈련장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식당에서도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달에 걸쳐 공들여 구축한 거의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저는 위르겐과 함께 여전히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짧고 유익했지만 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찾고 있었고 또 기필코 찾아내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죠. 뭐라는 거야 미친놈. 그러나 해당 글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 역시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헤어초크는 과거엔 성공한 축구 선수이지만 코치로서 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현실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수로는 성공했지만 코치로는 실패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헤어초크는 어느 팀이든 코치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장에서는 일용직으로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해고되자마자 변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웃긴 놈이네 라고 하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수들이 더 이상 국대에 진심을 다하고 싶지 않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덤비지 감독과 코치는 패배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리지 축구협회는 앞장서서 내부 문제를 폭로하고 있지 누가 대표팀에 오고 싶겠습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손흥민이 국대를 은퇴하고 토트넘에서 행복 축구를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몇몇 축구 팬들은 앞으로 국가대표 축구를 응원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는데요. 개인의 인성이 팀과 축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래도 이강인 덕분에 탁구대회 시청자는 5배 증가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